안녕하십니까, 유비스쿨입니다. 인벤터 작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새로 만들기를 누르면 부품, 조립품, 도면, 프레젠테이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부품은 한 개의 부품을 모델링하는 기능입니다. 조립품은 두 개 이상의 부품을 모델링하는 기능입니다. 도면은 부품 또는 조립품의 관계를 치수로 표시하는 기능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은 조립 기능으로 완성된 모델링을 분해하여 표시하는 기능입니다. 이 중 부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시면 스탠다드 IPT라고 되어 있는 부품 모델링을 선택해 보면 표시 화면에 단위가 밀리미터가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단위 설정이 혹시나 인치 단위로 설정이 되어 있다면 우리가 파일, 옵션, 파일의 기본 템플릿 구성에 인치 단위가 설정되어 있는지, 밀리미터 단위가 되어 있는지, ANSI가 되어 있는지, ISO가 되어 있는지 인벤터 초기 화면 설정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다시 본래 화면으로 돌아가 보시면 스탠다드 IPT라고 되어 있는 모델링 부품 화면을 선택하시고 작성 하고 누르고 나면 지금 화면처럼 3D형 탭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와서 모델링 화면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화면상에서는 두 가지 화면을 구분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돌출, 회전과 같은 메뉴가 들어가 있는 3D 모델링 화면이고 또 하나는 2D 스케치 시작이라고 해서 지금 화면처럼 아무 평면이나 먼저 선택하고 들어가 보시면 3D 화면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마무리를 눌러주시면 지금 화면처럼 3D 화면으로 돌아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2D 스케치 화면을 먼저 눌러보시면 작업 평면이라고 하는 게 형성이 되는데 이때 뷰 큐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평면을 선택하면 평면이라고 하는 면이 선택이 되고 삼각형을 누르면 큐브가 회전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회전하는 화살표 모양을 누르면 지금처럼 화면이 이동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평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평면에서 작업을 할 건지를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원래 화면으로 돌아오려면 집 모양을 누르면 초기 화면으로 돌아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스케치를 하기 위해서 작업 평면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XY 평면, YZ 평면, XZ 평면 세 면이 존재하게 되고 원점을 눌러보시면 YZ, XZ, YZ 평면이 또 존재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XY 평면을 선택하시고 스케치 화면에 들어오시면 그리기 아이콘들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선 기능을 선택해 보시면 3D에서는 임의의 선을 그리고 이렇게 점선이 나타났을 때 해당하는 평면이 수평이면 이렇게 아이콘 모양이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의의 위치에 클릭을 하고 수평선이 만들어지고 나면 연속으로 선을 그리고자 했을 때는 지금과 같이 마우스로 클릭, 클릭, 클릭 선택해 주시면 되고 이 명령어를 끝내지 않고 선을 종료하려면 키보드의 엔터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클릭, 클릭, 클릭 클릭해서 연속선을 그릴 수 있고 이 명령어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ESC 키를 누르면 이 선이라고 하는 명령어에서 빠져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보실 텐데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선택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개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지금 화면처럼 컨트롤 키를 누르고 해당하는 객체를 누르셔야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왔을 때는 CAD와 동일하게 완전히 범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만 선택이 가능하시고 밑에서 위로 올라갈 경우라면 걸치는 것도 다 선택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당하는 객체를 다 지우시고
선 그리는 기능을 이용해서 하나, 둘, 셋, 넷, 임의의 사각형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치수 기능을 이용해서 선의 길이가 50이 되도록 선택을 해주시고 50, 50의 사각형을 그리고 가운데 휠 버튼을 두 번 더 클릭하시면 이렇게 화면 맞춤이라고 하는 기능이 선택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수로 동일하게 50 하고 치수를 두면 과도한 치수 기입이 되다 보니 에러가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소. 지금 도형은 사각형의 크기가 50에 50의 사각형을 그렸지만 이 선의 색상이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의 위치를 명확하게 놓기 위해서 이렇게 잡아당겼을 때 위치의 변화가 생기지 않게끔 이 원점을 정중앙에 놓고자 합니다. 치수로 선을 찍고 위치를 50 나누기 2 동일하게 50 나누기 2라고 표시를 하게 되면 지금 화면처럼 선 색깔이 파란색이 되면서 얘는 변하지 않는 위치에 형상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기능을 구속 조건이라고 하는데 구속 조건은 다음 시간에 작업하는 거로 하시고 우선은 선 기능을 이용해 지금과 같은 도면을 그릴 수 있다는 걸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성이 되어 있는 사각형은 지워주시고 선 그리는 기능으로 다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이와 같은 도면을 똑같이 작성을 해볼 예정인데요. 선의 길이가 가장 긴 선을 먼저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은 수평선으로, 수직선으로, 수평선으로, 수직선으로, 수평선, 수직선까지 작업만 해주시고 옆으로 나가 있는 선하고 밑으로 내려온 선은 ESC 조금 이따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로 제일 긴 선의 길이가 100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올라가 있는 선의 길이가 30으로 입력을 해주시고 제일 밑에서 제일 위에까지 올라간 선은 60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지금과 같이 높이 설정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 선의 길이가 40인 걸 확인할 수 있고 이 선의 길이가 30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완벽한 도면을 그리면 좋겠지만 아직은 우리가 구속 조건에 대한 수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 그리는 기능으로 이 기능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위로 올라가 있는 선을 먼저 하나 그리시고 마우스로 이렇게 옆으로 따라 그리시면 이렇게 점선이 나타나실 텐데 이 점선이 나타나면 클릭 해서 선의 높이가 일정하게끔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수로 이 선의 높이도 똑같이 30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이 선의 높이와 이 선의 높이가 같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과도한 구속 조건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취소하고 눌러주시면 지금 우리가 작성하려고 하는 도면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선에 대한 기능을 이제 시작하는 스케치 단계로 보시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도형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